자, 수학원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294쪽에 있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보통 이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흐름을 잡으면 되냐면 등차등비는 그냥 기본적인 수열. 얘네들은 공식을 외우거나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사고력을 좀 높이면 쉽게 풀 수 있는 거. 두 번째 수열의 합은 시그마. 포인트는 시그마인데 시그마의 포인트는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표현된 걸 해석하는 거. 시그마를 합하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독특한 수열이 몇 개 있었어요. 얘네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하는 이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 수열을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수열을 배울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은 일반항을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수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시작을 할게요. 자,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귀납법이라는 방법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수학에서 보통 연구의 방법은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연역법이라는 방법부터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진이 생기면 지진해일 쓰나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진이 생겨서 쓰나미가 생겼다. 제가 지금 그거를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증명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실험하면 되지. 증명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지진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연역법이라는 거는 그거를 실험을 통하여 실험이나 모형을 통하여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과학에서는 실험 모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걸 연역법이라고 불러요. 그럼 귀납법은 뭐냐면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서 지죠?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죠? 제가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가서 보면 돼. 여기서 말하는 귀납법은 관찰을 통해서 보는 걸 귀납법이라고 해요. 수열에서의 귀납법은 뭘 의미하냐면 수열에서의 귀납법은 어떠한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 규칙이 성립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성립함을 어떻게 확인하냐? 직접 숫자를 일대입해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증명을 할 최종 단계는 하나하나 증명하는 방법, 그 방법을 증명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뭐냐? 인접한 수열을 그 인접한 항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한 것, 그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수열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은요, 첫째 항이 1이고 두 번째도 1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둘 합이 옵니다. 네 번째는 그 둘의 합이 와요. 그러면 3이 오고, 그 다음은 5가 오고, 그 다음은 8이 오고, 그 다음은 13이 오고. 이렇게 정의된 수열의 이름이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 이 수열의 일반항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A1에다가 A2 더한 게 A3이다. A2에다 A3 더한 게 A4다. A3에다 A를 4 더한 게 A5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다만 얘를 좀 n을 이용해서 표현할게요. 첫 번째를 n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an+1은 an+2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항들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것, 이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이렇게 표현된 요 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점화식을 표현하는 방법, 점화식으로 표현된 걸 해석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을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냥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낸다.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화식을 직접적으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주된 그 루트였다면 새로운 교육과정, 너희가 배울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점화식의 포인트는 뭐냐? 직접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그 수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배울 것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복잡한 수열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나갔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딱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할 거고 대신 우리가 수열을 보면서
얘는 어떤 수열이겠구나 정도만 예측을 좀 합시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주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역시도 귀납적 정의, 점화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등차가 뭐죠?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점화식의 관계로 나타내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 나중항에서 처음항을 뺀 게 동일한 d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말고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등차 중항이 뭐였죠? 그치. an과 an 더하기 2를 더해 그거를 2로 나눈 가운면 가운데 항이 나온다. 이게 등차 중항이었죠. 그럼 등차 중항의 표현법은 좀 예쁘게 정리하면 an 더하기 an 뿔 2는 2 곱하기 an 뿔 1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점화식적인 표현으로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 눈치를 채서 등차 수열로 풀면 되는 거라고요. 점화식을 보면서 얘가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면 돼요. 야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생겼죠? 등비 수열은 정의가 뭐예요? an 뿔 1에서 an을 나눈 게 일정한 비율, 레이쇼 r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을 중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an과 an 뿔 1을 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게 an 뿔 1이야. 그럼 이거를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죠? 이게 등비 중항의 표현법.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된 거, 아 이거 무슨 수열인지 잘 모르겠다. 보자마자 등차 수열이다.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다. 눈치를 좀 채야 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수는 공차, 공비라는 것도 눈치를 채서 푸는 게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수열 말고 되게 복잡한 종류의 수열을 설명을 할 거예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수열만 설명을 할 거고 이 수열을 해석하는 방법은 딱 하나의 방법만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할 거 개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은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제가 따로 표현을 했어요. 개차 수열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개차 수열을 다른 방법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보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자체를 좀 가르치거든요. 개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n에 대한 식을 더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1, 2, 1, 이거 맞겠다.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2.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하자. 자, 얘네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가 없는데 각각의 차이가 수열을 이루고 있거든요. 얘 늘어난 수가 얼마예요? 1,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7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열의 관계가 없지만 늘어난 수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점화식으로 자 a n번째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a n번째 친구는 와 a n 뿔 1이라는 친구가 있을 때 얘네 둘의 관계는 일정한 수만큼 늘어났죠.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fn,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얘네들의 일반항은 2n-1이잖아요. 홀수니까. 그러면 이 fn 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정리된 이런 수열을 그 개차 수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개차 수열의 문제 풀이법, 해석법은 뭐냐면 딱 하나의 방법만 사용합니다. 그 방법의 이름은 축차 대입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차 수열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걔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 방법의 이름이 축차 대입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문제를 통해서 나타내주면 좀 더 편하겠네요. 어떤 게 좋겠냐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3번이에요.
필수 예제 3번을 축차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AN 뿌리는 AN에다가 N 더했죠.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 항 혹은 20번째 항을 구해야 해요. 그 구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숫자를 대입하는 축차 대입법을 사용할게요. 이거를 좀 이름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축차 대입법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대입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하나하나 대입하면 돼요. 예를 들어 n이 1일 때 n이 1이 되면 여기다 대입했다고 치면 A2는 A1에다가 1 더한 거 이렇게. 자, n이 2야. n이 2면 A3은 A2에다 2 더했다. 이렇게. n이 3이야. A4는 A3에다가 3 더했다라고 쓸게요. 저는 지금 뭘 구할 거냐면 AN을 구할 거예요. 문제에서는 A 20을 구하라고 했지만 그냥 n번째 항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하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n번째 항은 이쪽이 AN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럼 n에다 얼마 대입했다고 생각할까? n마일 대입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N은 A, n마일 뿔 얼마일까? n마일이야. 자, 얘네들을 볼 때는 규칙을 잘 봐야 돼요. 1일 때는 둘이 같고 둘이 같고 둘이 같고지? n마일이니까 둘이 같게 나온다고요. 이 상태로 개차 수열의 풀이법 더합시다. 더해버려요. 그러면 좌변은 A2부터 AN까지, 우변은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양쪽 똑같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약분 가능하거든요. 약분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사라지죠. 사라졌겠네? 얘도 사라지게 하겠죠. 그러면 좌변은 그냥 AN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AN은 남는 거 A1. A1은 1이죠. 더하기 1부터 N마일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풀이법. 좀 예쁘게 정리할게요. 그럼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로 표현할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마일까지. 규칙은 뭘까? K라고 적으면 되죠? N이니까 K. 그렇게 해서 얘만 계산하면 돼요. AN은 1 더하기 이거 공식 쓸 수 있죠? 2분의 원래 n이잖아. 거기에 얘가 들어가는 거라 n마일 n이야. 그 다음에 얘 1 더한 수죠. n. 이렇게 계산돼서 이게 일반항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축차 대입법을 통해 개차 수열 해석하는 방법. 알겠어요? 좀 헷갈리나요? 일일이 숫자 집어넣어서 더해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다고요. 자, 만약 우리가 근데 A20을 구해야 됐죠. A20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가 n이 얼마일 때로 끝나면 A20이 나올까요? 여기 A20이 되게. 아닌데요. 19, 그렇지. n은 19를 집어넣어. 그럼 A20은 A19 더하기 얼마일까요? 19게 되겠지. 이 상태로 더해. 그러면 역시 또 똑같이 사라져. 그럼 좌변에 남는 건 A20만 남고 우변에 1 남고 1이지? 그 다음에 1부터 19까지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1부터 19까지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게요? 100? 200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1씩 늘어나지. 얘랑 얘 더하면 20이잖아. 그러면 그치 하나당 10으로 치라고. 항이 12개니까 190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이게 있잖아. 12개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한 거를 평균값을 치러. 그러면 얘가 그냥 하나씩 1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등차 수열은. 그러니까 190이야. 알겠어요? 기억을 좀 잘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딱 요 한 방법을 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나요? 헷갈릴 수 있어. 그치? 헷갈릴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숫자 대입하면 돼. 자, 그럼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얘도 축차 대입법으로 한번 풀 거예요. 이것도 A20 구하는 거거든. 이건 AN 말고 A20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n이 1이면 여기 A2는 A1 더하기 2죠. 두 번째 n이 2야. A3은 A2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적기 귀찮으니까 땅땅땅 하고
자, 이번에 얼마 집어넣을 거냐면 18부터 집어넣을게요. 18 집어넣으면 A 19는 A 18 더하기 2의 몇 제곱일까? 8제곱이야. 얘네들 규칙을 할 때는 관계를 좀 보라니까? 1, 1, 2, 2, 18, 18. 이 관계를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돼. 자, n이 19일 때는 A 20은 A 19 더하기 2의 19제곱이야. 이 상태로 더해버려요.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 사라지는 게 보이죠? 하나씩 똑같이 있으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사라졌죠? 사라졌죠? 이 방향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라졌어요? 그럼 좌변은 A20만 남고 우변은 A1 더하기 2의 1제곱부터 2의 19제곱까지 합을 구하면 돼. 등비수열의 합공식. 알겠지?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된다. 이게 개차 수열. 그러니까 차이가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돼. 차이가 수열을 이룬다. 개차 수열. 알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개차 수열 말고 다른 종류의 수열을 배울 거예요. 그 수열도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개차 수열 말고 두 번째로 배울 수열은 이런 수열이에요. A, N 뿔 1은 A, N 이번에 곱하기야. 아까는 더하기였죠. 이번에는 곱하기로 정의된 수열이야. 똑같은 게 곱해졌어. 그러면 얘는 이름을 붙여줄게요. 얘는 실제로 이 이름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냥 편의상 개차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름을 개비수열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접한 항들의 비율이 수열을 이루는 거야. 인접한 항들의 비가 수열을 이룬다고요. 예를 들면 A 1분의 A2, A 2분의 A3, A 3분의 A4 해버리면 얘를 약분했다고 치면 그게 각각 FN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F1, F2, F3 이런 개념.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누면 얘네들이 수열을 이루는 거야. 나누면 각각이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의 문제 풀이법은 어떻게 푸냐? 똑같습니다. 축차대입법으로 풉니다.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축차대입법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수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활용하는지 그거는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익힐 수 있을 것 같네요. 곧바로 필수 4번으로 갈게요. 자, 필수 4번. 얘도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AN 뿔1은 AN에다가 일정한 규칙을 곱했다. 이게 개비수열을 표현하는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들도 축차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쓸 거예요. 하나씩 해볼게요. 자, N이 1이에요. N이 1이면 A2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4의 A1이 돼. 자, N이 2야. N이 2면 A3는 3분의 5의 A2가 돼. N이 3이야. A4는 4분의 6의 A3가 돼. 하나만 더 줄게요. N이 4예요. A5는 5분의 7의 A4가 돼요. 땡땡땡. 자, 지금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A29거든요. 그냥 AN을 보여줄게요. AN을 구할 때는 N에 얼마 대입하면 되죠? N마 1을 대입하면 돼. 그러면 AN은 N분의 N 뿔 2의 A N마 1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네들을 쓸 때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좀 헷갈리네 라고 둘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하나만 예쁘게 보고 써. 그리고 여기서 규칙을 찾는 거야. 보세요. 지금 여기가 2니까 2였지. 그리고 둘 사이는 숫자 2 차이 나지. 그럼 쓰기 되게 쉽다니까? A3은 3분의 5 곱하기 이거. A4는 4분의 6 곱하기 이거. 그럼 좀 빨리빨리 쓸 수 있어. AN은 N과 2 차이 AN마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아까 했던 개차 수열은 더했죠. 개비 수열은 얘를 그냥 다 곱하기로 할 거야. 차이는 딱 그거야. 개차는 더했지, 개비는 곱하기를 해. 이렇게. 그럼 곱셈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에도 얘가 곱해져 있고 얘가 곱해져 있죠. 약분 가능하죠? 그러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요. 어차피 얘네가 양변이 똑같은 애들을 곱했기 때문에 얘도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약분됩니다. 패턴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약분돼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약분됐겠죠? 그럼 좌변에 남는 건 A, N은 하고 첫째 양 A1 남았죠? A1은 1이야. 1 곱하기 일단 남는 것들 적으면 돼. 2분의 4,
3분의 5, 4분의 6, 땡땡땡. 자, 이거 전항도 적을게. n-1분의 n뿔 1, n분의 n뿔 2. 이렇게 곱해진 게 나와. 그럼 약분되는 게 보이나요? 자, 요런 방향으로 약분됩니다. 한 칸 떨어져서 약분됐겠지? 그럼 숫자는 점점 커지니까 얘네랑 약분할 수 있는 애들은 안 나오겠죠? 이렇게 또 멍청하게 U로 약분해버리면 안 돼. 규칙 잡아서 이렇게 쭉쭉 약분해. 그러면 2개 남았네. 작은 거 2개 남았으면 당연히 큰 거 2개 남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약분해서. 그래서 얘랑 얘만 남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수열 자체는 어떻게 되냐? A에는 2이 곱한 6분의 2이 곱한 n뿔 1, n뿔 2. 이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일반항 구해서 풀면 되는 거. 자, 우리가 구하는 수열은 이렇게 개차, 개비. 방법은 축차, 대입법. 일일이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딱 2가지는 이 축차, 대입법을 풀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일일이 숫자 집어넣어서 풀어요.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어떻게 푸는지 좀 확실하게 감을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일단 설명을 좀 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사실 몇 개 있어서 그것만 정의해주면 되겠네요. 자, 앞에 안 했던 그 등차등비 형태만 좀 다시 점검만 하고 뒤쪽에 조금 복잡해 보이는 형태만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얘는 이거 보자마자 얘가 어떤 수열인지 눈치를 채야 해. 얘는 어떤 수열? 아니죠. 야, 개차는 여기가 규칙이 나온다니까. n에 대한 식. 등차 수열이지. 봐봐. 나중항이 처음항에 8 더했대. 전항에 8을 더했어. 그러면 얘는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 8인 등차 수열. 그럼 A에는 몇 n? 8n이지. 8n. 그 다음 첫째 항이 5가 되려면 여기 수는 마삼.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제는. 자, 이거 보면서 AN, SN 구할 수 있니? SN은 몇 n제곱? 4n제곱이야. 공차의 절반 n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5지? 여기 오는 수도 5가 되려면 더하기 그냥 n.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이제는. 그러면 전에 시험 범위가 등차등비인 애들도 이번에 등차등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별 그 차이가 없습니다. 등차등비 나오고 어차피 시그마도 등차등비로 표현할 거니까. 자, 이거는 무슨 수열일까?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수열이지. 그러면 AN 구할 수 있네. AN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머지 구하면 되는 거. 어렵지 않지? 해석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패턴이었고요. 심화 문제가 몇 개가 있네요. 일단 첫 번째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5번은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형태가 하나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푸는 패턴이 정해져 있었는데 딱 이 패턴 이거 하나만 좀 암기할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네. 수열 S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AN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러한 규칙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얘 구해주세요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실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럿 있는데 예전 설명을 좀 해줄게. 예전에는 어떻게 풀기도 했냐면 AN이 SN에서 SN-를 뺀 거랑 같지. 그렇지? 얘를 AN 자리에 대입해. 그래서 SN에 대한 규칙이 있는 수열로 풀었어. 예전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 거고 예전에 풀었던 풀이법도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를 만들 건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활용을 하긴 할 건데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 n자리에 n-를 집어넣어. 이 식은 참이니까 여기다가 n-를 집어넣어도 참이겠지. 이걸. 이 상태에서 둘을 빼버리자. 빼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대입하면 뒤에 있는 숫자 때문에 예쁘게 정리가 안 돼. 그런데 얘를 빼면 얘가 사라져 버리거든. 그러면 좌변은 SN마 SN마 1이고요. 우변은 4AN 빼기 4AN마 1이에요.
야, 그런데 Sn 빼기 Sn마일은 얼마냐? AN이지. 그러면 AN은 4AN마 4AN마 1이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얘는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그러면 3AN이 4AN마 1이 돼요. 그러면 AN은 3분의 4 N마 1이 돼요. 그쵸? 이렇게 N마 1 전항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서 나중항이 되는 이런 수열을 뭐라 그러지? 전항에 3분의 4를 곱해서 나중항이 되는 이 수열을 뭐라 그러지? 등비수열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N이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N은 첫째 항 곱하기 3분의 4의 N-, 이렇게 하면 규칙성 있게 나타낼 수 있고 SA10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최대한 우리가 풀 수 있는 패턴으로 이용할 때 이런 것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얘들아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예전 교육 과정이야 뭐 외워서 풀었는데 너희는 직접 보면서 찾아야 되고 이걸 솔직히 생각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숫자 대입해서 풀어야지. n이 1일 때 뭐는 뭐 해서 S1 나오고 n이 2일 때 뭐 해가지고 S2 나오고 S2는 뭐 S2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구하라고. 규칙성은 무조건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풀어야 됩니다. 그러한 규칙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필수 예제 6번이에요. 자, 활용 문제 한번 봅시다. 방학을 맞아 지윤이는 10일 동안 포도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어요. 첫째 날에는 20송이를 수확했고 둘째 날에는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의 몇 배? 2분의 3배를 수확해요. 포도를 수확한 지 n일째 되는 날 포도송이 수를 AN이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하세요 문제예요. 자, 첫째 날 얼마만큼 수확했죠? 20이죠. 둘째 날은 그렇지 20에 2분의 3만큼 수확한 거야. 그럼 셋째 날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전날에 2분의 3배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만 보면 나오지 않니? 이거 무슨 수열이니? 등비수열이야. 그럼 우리는 AN 뿔 1은 AN에다가 2분의 3 곱했다. 이렇게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요게 이 답이라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만 하면 돼. 그런데 얘는 딱 보자마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니네가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규칙성 없는 거는 일일이 구해야 한다. 일일이 구해서 푸는 것들은 정말 10개, 20개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